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며칠 전 제가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방송해 드렸는데요. 그 방송을 보시고 시청자께서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세금이 없지요.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고 팔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12억 원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런데 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이 지나야 됩니다. 1년이 지나고 다시 새로운 주택을 샀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새로운 주택을 사게 되면 종전 구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주택을 가진 사람이 1년이 지난 이후에 또 하나의 주택을 사가지고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면 3년이 지나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께서는 1세대 2주택입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판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올까 이런 질문인데요. 그 질문한 요지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는 광명시에 사는 분인데요. 자, 그런데 실지 양도가액이요. 시세라고 하는 거죠. 아직 팔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판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 5천 정도 가는가 봐요. 9억 5천. 지금 가정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취득세가 얼마 냈다, 양도할 때 양도비용 이런 거 지금 묻지 않고 그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만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5억 500이었다고 해요. 5억 500만 원. 자, 그러면 나머지 빼고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것만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질문 한 것만 가지고.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냐? 4억 4,500이네요. 4억 4,500만 원. 그런데 이걸 언제 샀느냐 하면은요. 2016년도에 샀다고 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 2016년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 차익 가지고 세금 내는 게 아니죠. 양도 차익에서 뭘 공제합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줍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최고 80%까지 공제하지만 일반적인 1세대 2주택이다, 3주택이다, 토지를 판다, 상가 건물을 판다 했을 때 3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1년 기준 했을 때 2%만 공제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2016년도에 샀다고 했어요. 2016년에 샀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6년 10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17년, 18년, 19년, 20년, 21, 22, 23, 24 올해 지금 판다고 가정한다면 8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7년에서 8년 보유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7년에서 8년. 그러면 7년 이상 8년 미만일 때는 1년에 2%를 계산하니까 7년 잡고요. 2칠은 14입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14%를 공제합니다. 소수로 고치면 0.14가 되겠죠. 예. 1년에 2%씩 공제하니까 그러면 14%니까 4억 4,500 곱하기 0.14를 하게 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6,230만 원을 공제합니다. 6,230만 원을 공제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6,230만 원 공제하게 되면은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봤어요. 양도소득 금액은 3억 8,270만 원입니다. 3억 8,270만 원이 양도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구나 1년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공제하지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3억 8,020만 원입니다. 3억 8,020만 원. 이제 여기다가 뭘 곱합니까? 세율을 곱하면 되겠죠. 세율 곱하면 세금이 나오는데 양도소득세 과표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 이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토지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8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6%, 15%, 24%, 35%, 38%, 40%, 42%, 45%. 그래서 과표가 이 양도소득세 과표가 1,400만 원 이하일 때는 6%,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일 때는 15%, 과표가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 과표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5%, 과표가 1억 5천에서 3억 원 이하입니다. 3억 원 이하는 35%가 되겠고요. 이 과표가요,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40%입니다. 이 양도소득세 과표가요,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0%니까 세율이 40%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40%를 곱하게 되면 세금이 1억 5,208만 원이 나옵니다. 1억 5,208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누진공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공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누진공제가 얼마냐면은 2,594만 원입니다. 2,594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은 산출세액이 얼마 나오느냐? 1억 2,614만 원이 나옵니다. 자, 질문하신 우리 시청자께서는 이것을 지금 질문하신 그대로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세금이 양도소득세만 1억 2,61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양도일이 속하는 달입니다. 만약에 오늘 10월 오늘이 10일이죠. 오늘 잔금을 받고 계약일이 아닙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 받은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양도시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입니다. 잔금 받은 날.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11월 말,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팔았다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무조건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20%가 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은 무조건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고요. 또한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10%니까 1261만 4천 원이 되겠네요. 1261만 4천 원을 또 지방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약 한 1억 4천 정도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결혼일로부터 결혼 전 2년, 결혼 후 2년 이내는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3년, 4년 되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한테, 성인인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진짜 결혼했다면 결혼일로부터 2년 이내는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9억 5천이다. 1억 5천 빼게 되면은 8억이 증여세 과표가 되는데요. 세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는요, 나이 들어서 증여하지 말고 젊어서 증여하는데, 만약에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가 10억짜리다 그러면 10억을 다 주면 증여세가 많기 때문에 10분의 1씩 증여하는 겁니다. 10분의 1 증여하고
또 5천만 원 초과되면 당연히 증여세 내야 되겠죠. 또 한 10년 있다가 만약에 10년 이내 증여하면 합산하니까 10년에 한 번씩 증여하는 것도 증여세를 줄일 수 있고, 훗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속이 좋으냐 증여가 좋으냐, 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해 주시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